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풍수지리로 본 숭례문 화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를 과학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 과거부터 내려온 동양사상과 관련되는 것이니 재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 경복궁을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화문 양쪽에 해태상을 세우고 숭례문 앞쪽에 남지라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숭례문의 이름도 불을 다스리기 위해 숭례문이라 지었으며 4대문 중 유일하게 세로로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화재 당시에는 경복궁을 지키기 위한 3대 풍수장치 중 2개인 해태상과 남지가 이미 옮겨지거나 없어지고 화재 당시에도 현판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이 현판을 제거하면서 마지막 3번째 장치까지 없어져 더욱 불길이 거세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0일 600년을 버텨온 숭례문이 관악산의 화기에 불타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잿더미로 변한 국보 1호 남대문의 화재 사고를 둘러싸고 온갖 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번 화재를 역사적,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조부터 서울을 지켜온 4대문 가운데 남대문은 풍수지리상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4대문에는 각각 기능이 있습니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지어진 건물들은 모두 건축 시 풍수지리를 고려했습니다. 고려 말에는 비보풍수가 크게 성행했는데 이것은 땅의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연못이나 건축물 등을 인공적으로 넣어 풍수의 부족한 점을 인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4대문과 경복궁 등의 건물에는 나쁜 기운을 막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초에 경복궁을 지을 당시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학대사는 남쪽에 관악산의 화기가 강해 경복궁을 동양으로 짓자고 한 반면 성리학자인 정도전은 임금이 남면을 해야 한다며 남양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정도전의 의견대로 경복궁은 남양이 됐습니다. 대신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남대문을 지었고 그 현판 역시 불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숭례라는 글자가 불꽃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로서 불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관악산은 예로부터 불의 산 또는 화양산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톱날을 거꾸로 세워 놓은 듯한 모양이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풍수가들은 관악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기가 왕궁을 범할까 경계했습니다. 경복궁의 방향을 약간 틀어 지은 것도 관악산 화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비켜서기 위함입니다. 경복궁을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막기 위한 3대 풍수장치 또는 화기를 막기 위해 현재의 태평로 대신 오른쪽에 광교를 거쳐 종각에서 다시 왼쪽으로 우회하여 광화문으로 오는 우회도로까지 포함하여 4대 풍수장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숭례문 앞에 남지라는 연못을 만들어 풍수 방아수를 저장했고, 두 번째로 숭례문의 현판을 불로 불을 막는다는 뜻으로 세로로 세웠으며, 마지막으로 경복궁의 화재를 막기 위해 광화문 양쪽에 해태상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3대 장치 중 남대문 남지는 개발 과정에서 사라졌고 위의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청동 용두의 귀는 1926년 남지 예터에 건물을 짓던 중 발견됐습니다. 용머리를 한 청동 거북 속에서 불화를 가운데에 두고 사방에 물수를 그린 종이가 나왔는데 숭례문 앞에 큰 못을 파서 묻었다는 풍수지물입니다. 두 번째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광화문 앞에 해태상 한 쌍을 세웠는데 불을 먹는다는 상상성의 동물인 해태는
관악산 꼭대기를 바라보며 불길을 집어삼킬 듯한 형상입니다. 하지만 화재 나기 1년 전인 2007년 6월 광화문 복원공사를 하며 해태상을 포장하여 경복궁 내에 보관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버거웠는지 조선조 초 도성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큰 대문을 도성의 정남쪽에 세워 관악산의 화기와 정면으로 맞서도록 했는데 이름도 숭례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숭례문은 글자로는 예를 높이는 문이라는 뜻이지만 예자가 오행으로 볼 때 불화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높이다라는 의미의 숭자를 더해 수직으로 써 내림으로써 타오르는 불꽃 형상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불은 불로써 다스린다라는 이화치화의 논리를 편 것입니다. 이것도 안심할 수 없어 남대문 인근 지금의 서울역 광장과 대우빌딩 부근에 남지라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남지는 남대문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다가 자신이 화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의미도 있습니다. 남대문의 용마루 끝머리를 치미로 장식한 것도 남대문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화마의 위협으로 지켜내던 남지가 개발로 사라졌습니다. 관악산 화기를 막는 역할을 하던 광화문 해태상도 복원공사 때문에 치운 상태입니다. 결국 풍수적으로 관악산 화기를 막던 남지, 광화문 해태상이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숭례문 혼자 불기운과 맞선 것입니다. 한 풍수가는 공교롭게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 10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인사가 발표되는 등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 화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마침내 숭례문이 굴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실제 화재와 상관없는 풍수상 해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숭례문의 건립은 불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며 600년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숭례문이 다름 아니라 화재로 사라지는 운명이 된 것은 너무나 기묘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남쪽의 화기를 억누르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여러 풍수적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